우리는 자동차를 바꿀 때마다 같은 질문 앞에 멈춥니다. 이번엔 전기차로 갈까? 그래도 하이브리드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처음에는 단순히 기름값과 유지비의 문제로 생각하지만 곧 깨닫게 됩니다. 그건 단순한 소비의 문제가 아니라 10년이라는 시간의 선택이라는 것을. 지금의 한 번의 결정을 통해 앞으로의 유지 구조, 생활 리듬, 이동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차종 하나를 고른다는 건 곧 나의 10년을 설계하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단순합니다. 10년 뒤 어떤 차가 진짜 살아남을까? 그리고 그때도 지금처럼 이득일까? 가솔린은 여전히 익숙함의 상징입니다. 기름 냄새, 시동 소리, 부드럽게 올라가는 RPM. 우리가 자동차에 품은 감정 대부분은 가솔린 시대에서 만들어졌죠. 하지만 이 익숙함이 시간 앞에서도 합리적일까요? 디젤은 한때 효율의 제왕이었습니다. 한 번 주유로 더 멀리 가고 더 적게 소비하는 경제적 영웅. 그러나 환경 규제, 부품 부담, 그리고 도심의 변화는 그 효율을 조금씩 밀어내고 있습니다. 연비는 좋지만 마음은 불안한 차. 그것이 오늘날의 디젤입니다. 하이브리드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은 듯 보입니다. 조용하지만 완전히 전기는 아니고 가솔린보다 효율적이지만 여전히 엔진을 품은 존재. 절충의 미학이라 불리지만 그 절충이 과연 지속 가능한가 하는 질문은 남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혁신의 상징이자 미래의 상징입니다. 소음이 없고 배출가스가 없고 충전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래라는 단어 뒤에는 언제나 비용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 인프라, 전력요금 구조. 이 모든 요소가 맞물리지 않으면 전기차의 미래는 아직 진행형 실험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리포트는 이 네 가지 차종을 단순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시간 구조, 유지 흐름, 그리고 경제 리듬을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차가 가장 적게 흔들리고 어떤 차가 가장 오래 버티며 결국 어떤 선택이 나에게 남을지를요. 그 끝에서 우리가 얻게 될 답은 어쩌면 예상과 다를지도 모릅니다. 기술이 이기는 게 아니라 구조가 이길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니 오늘의 질문은 이렇게 바꿔야 할 겁니다. 10년 뒤에도 지금의 선택이 여전히 나에게 이득일까? 가솔린 차량은 여전히 자동차의 기본형이라 불립니다. 가장 단순한 구조, 가장 명확한 원리. 연료가 연소실로 들어가 폭발하고 피스톤이 움직이며 그 힘이 바퀴로 전달됩니다. 이 간단한 순환이 만들어내는 신뢰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엔진 오일, 에어필터, 점화 플러그 관리해야 할 것은 많지 않지만 이 단순함이 바로 가솔린의 힘입니다. 제가 실제로 소나타 가솔린을 34만 km 넘게 몰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매번 오일만 갈고 브레이크 패드와 타이어만 교체하며 달렸죠. 크게 고장난 적도 예기치 못한 견적서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때 느꼈던 건 가솔린은 자동차라기보다 하나의 습관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래 탈수록 손에 익고 정비소에서도 이건 그냥 오래 타시면 돼요라는 말을 듣게 되죠. 이런 단순한 구조는 예측 가능성이라는 장점을 줍니다. 수리비의 범위가 일정하고 부품 수급이 빠르며 갑작스러운 부담이 적습니다. 차가 오래되어도 관리만 하면 꾸준히 제 기능을 해냅니다. 그래서 가솔린은 시간의 리듬에 강한 차입니다. 기술이 바뀌어도 정책이 변해도 이 단순한 구조는 오랫동안 같은 형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단점도 존재합니다. 휘발유 가격은 언제나 불안정합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주유소 가격표는 바로 반응하죠. 하지만 흥미로운 건 그 불안정함이 곧 예측 가능한 불안정성이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그 변동폭을 체험해왔고 감당하는 법을 압니다. 즉, 가솔린의 리스크는 새로움이 아니라 익숙함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가 새로운 기술과 정책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동안에도 가솔린은 묵묵히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조용한 전기차가 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릴 때 가솔린 엔진의 진동은 여전히 운전의 감각을 느끼게 합니다.
기계가 살아있는 듯한 떨림, RPM이 올라가는 소리, 그리고 연료 냄새까지. 그 모든 익숙함이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결국 가솔린은 지루하지만 믿을 수 있는 선택입니다. 큰 폭의 기술 혁신은 없지만 정비 비유 지비 수명이라는 새 축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구조. 자동차를 오랫동안 소유하는 사람에게 가솔린은 여전히 가장 현실적인 답입니다. 즉, 빠르게 진화하는 시장 속에서도 가솔린은 변하지 않는 리듬의 차로 남습니다. 디젤은 한때 경제성의 상징이었습니다. 경유는 휘발유보다 저렴했고 연비는 압도적으로 좋았습니다. 출퇴근 거리가 길거나 영업 차량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디젤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계산된 전략이었죠. 기름값만 줄이면 절반은 번다, 이 문장은 한 세대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식은 시간이 지나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인 연비는 여전히 좋았지만 그 아래 숨은 비용의 구조가 달랐던 것이죠. 디젤 엔진은 고압 분사 시스템과 터보차저, DPF의 연저 감장치 등 복잡한 부품들로 정교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부품들은 성능을 높여주는 대신 정비비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20만 km을 넘어가면 인젝터나 DPF가 수명을 다해 수백만 원의 견적서가 현실이 됩니다. 경유차는 오래 간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한 번의 정비로 유지비를 다 갚아버리는 구조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 문제는 단순한 기계 고장이 아니라 시간에 누적된 부담이었습니다. 디젤은 효율이 좋지만 그 효율을 유지하기 위해 더 자주 관리해야 했습니다. 엔진 오일 교환 주기도 짧고 DPF 청소나 터보 점검은 주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처음엔 연료비가 절약되는 것 같지만 10년이 지나면 정비비와 세금, 보험료, 규제 부담까지 더해져 결국 가솔린과 유지비가 엇비슷해집니다. 즉, 디젤의 효율은 진짜 절약이 아니라 지연된 지출이었던 셈입니다. 환경 규제도 디젤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도심 진입 제한, 배출가스 기준 강화, 그리고 세금 차등 부과까지. 도시의 구조가 바뀌자 디젤은 그 안에서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주차장 출입 금지 구역이 늘어나고 배달물류 차량마저도 점차 하이브리드와 전기 트럭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효율은 남았지만 존재의 자리는 줄어드는 구조. 이것이 지금의 디젤이 처한 현실입니다. 결국 디젤은 기술적으로는 완성에 가까웠지만 시대의 흐름에서 밀려난 효율이 되었습니다. 도심의 공기보다 깨끗한 디젤을 만들 수도 있었지만 사람들은 이미 디젤 오염이라는 이미지를 마음속에 새겨버렸죠. 기술이 아니라 인식이 디젤을 밀어낸 겁니다. 디젤의 몰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효율이 남아있어도 자리가 사라지면 그 기술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디젤은 여전히 멀리 달릴 힘이 있지만 이제 그 길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효율의 시대는 끝났고 지금은 구조의 시대가 온 겁니다. 하이브리드는 자동차 진화의 중간 지점에 서 있습니다. 가솔린의 안정성과 전기차의 효율, 그 두 세계의 장점을 절묘하게 섞은 결과물이죠. 그래서 흔히 타협이 예술 혹은 현실적 이상주의라 불립니다. 엔진이 켜지고 모터가 돕고 감속 시에는 다시 배터리가 충전되는 이 복잡하지만 매끄러운 순환 구조는 기술의 조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도심 주행이 많은 운전자에게 하이브리드는 실질적 효율을 체감하게 해줍니다. 정체된 도로, 신호등 앞에 잦은 정지, OKM 미만의 짧은 이동 구간. 이런 환경에서 모터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연료 소모를 눈에 띄게 줄여줍니다. 출퇴근용으로는 하이브리드가 최고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운전자는 주유 횟수가 줄고 엔진 소음도 작아져 마치 한 단계 진화한 이동 방식을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하이브리드는 완성형이 아닙니다. 그 복합 구조 속에는 타협의 불안정성이 숨어 있습니다. 전기차만큼 조용하지 않고 가솔린만큼 단순하지도 않죠. 배터리 용량이 작아 순수 전기 주행 거리는 짧고 시스템이 복잡하다 보니 정비 비용은 가솔린보다 높은 편입니다. 특히 모터와 엔진, 배터리가 모두 얽혀 있기 때문에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진단부터 수리까지 과정이 길고
비용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책의 불확실성입니다. 하이브리드는 정책의 경계선 위에 서 있습니다. 한때는 친환경차의 대표로 세제 감면과 각종 혜택을 받았지만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그 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제조사 모두 완전 전동화를 목표로 달려가는 상황에서 하이브리드는 일종의 과도기적 존재로 인식됩니다. 지금은 합리적이지만 10년 뒤에도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은 소비자 심리에 미묘한 긴장을 만듭니다. 지금 사면 합리적인데 너무 늦게 사면 애매해진다. 하이브리드 구매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입니다. 결국 이 차는 효율보다 타이밍이 중요한 구조에 서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분명 영리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영리함은 순간적인 균형 위에서만 빛납니다. 정책이 변하고 전기 인프라가 확대되면 그 균형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죠. 결국 하이브리드는 과도기의 왕좌에 앉은 불안한 승자입니다. 지금은 완벽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다음 세대를 위한 징검다리로 사라질 운명을 안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오늘날 자동차 산업의 가장 앞단에 서 있습니다. 소음이 없고 진동이 없고 출발은 부드럽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의 즉각적인 반응, 엔진이 아닌 전류가 만들어내는 힘. 처음 타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다시 내연기관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 그만큼 전기차는 운전 감각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감탄 뒤에는 언제나 숫자가 숨어 있습니다. 전기차는 배터리가 핵심이자 약점입니다. 차량 원가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배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효율이 떨어집니다. 보증기간이 끝난 뒤 교체하려면 2천만 원에 육박하는 비용이 듭니다. 이는 10년 동안 가솔린차를 유지하며 쓴 모든 비용을 한 번에 지불하는 셈이죠. 즉, 전기차는 지금은 싸게 보이지만 나중에 비싸지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충전 요금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초기에는 심야 전기와 할인 제도가 있어 연료비 부담이 거의 없었지만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요금 체계가 바뀌면 충전비는 더 이상 혜택이 아닌 실비용이 됩니다. 결국 전기차의 장점이었던 저렴한 유지비는 서서히 평준화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다시 계산기를 꺼내 들게 됩니다. 정말로 전기차가 이득일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다시 떠오르는 순간이죠. 전기차의 진짜 과제는 기술이 아닙니다. 배터리 기술은 이미 충분히 발전했고 주행거리도 길어졌습니다. 문제는 시스템입니다. 충전 인프라, 배터리 재활용, 전력요금 체계. 이 세 가지가 안정되지 않는 한 전기차는 완전한 대중차가 될 수 없습니다. 도심의 충전소가 부족하면 편의성이 떨어지고 배터리를 재활용하지 못하면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생깁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구조를 바꾸는 일입니다. 전기차는 혁신의 상징이지만 그 혁신이 아직 완성된 구조는 아닙니다. 지금의 전기차는 기술이 이긴 차가 아니라 시스템과 함께 싸우는 차입니다. 전기가 흐를 때만 살아있듯 전기차 역시 시스템이 흐를 때만 완성됩니다. 즉, 전기차의 미래는 기술의 문제보다 사회의 리듬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결국 전기차는 진보의 결과가 아니라 진보의 실험입니다. 그리고 이 실험의 성공 여부는 기술보다 인간의 선택, 그리고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그 구조를 따라잡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혁신은 이미 왔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혁신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지금의 눈으로 보면 전기차가 명백한 승자처럼 보입니다. 도로 위의 조용한 차들, 가속 페달을 밟을 때의 즉각적인 반응, 그리고 미래라는 이름이 주는 심리적 우위까지 모든 흐름이 전기차로 쏠리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10년 뒤라는 시간축을 그 위에 놓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전기차는 인프라에 의존합니다. 충전소가 충분해야 하고 전력 공급이 안정되어야 하며 배터리 교체 재활용 시스템까지 정착해야만 완전한 효율을 낼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정책에 의존합니다. 지금은 친환경차로 분류되지만 언제든 세제나 혜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디젤은 규제 리스크를, 가솔린은 연료 리스크를 안고 있죠. 즉, 어떤 차종도 완벽한 승자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짜 승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소유자 자신, 운전하는 인간입니다. 단기 유행보다 장기 유지의 구조를 이해하고 눈앞의 할인보다 총 소유 비용 TCO를 계산할 줄 아는 사람. 그가 진짜 승자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흐름은 언제나 기술의 혁신보다 인간의 습관이 늦게 따라갑니다. 배터리가 발전해도 충전소가 늘어나도 우리의 머릿속엔 여전히 주유소의 익숙함이 남아있죠. 그래서 10년 뒤에도 이득을 보는 건 기술이 아니라 판단력입니다. 즉, 차를 고르는 문제는 소비의 싸움이 아니라 구조의 이해력의 싸움입니다. 결국 자동차 산업의 승자는 특정 브랜드나 연료가 아닙니다. 변화에 유연한 시스템, 그리고 그 시스템을 이해한 인간입니다. 기술은 언젠가 평준화되지만 그 기술을 바라보는 태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10년 뒤 가솔린은 줄어들고 디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모르지만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는 또 다른 형태로 진화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어떤 차를 사느냐가 아니라 그 변화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입니다. 기술은 빠르게 진화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선택은 언제나 익숙함과 불안함 사이에서 머뭅니다. 가솔린은 익숙함의 상징이고 전기차는 불안하지만 새로운 가능성의 상징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그 두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차종의 승자는 없다. 흐름을 읽은 사람이 승자다. 가솔린이든 하이브리드든 전기차든 10년 뒤 살아남는 건 기술이 아니라 균형의 감각입니다. 유행을 좇는 사람은 순간의 승리를 얻고 구조를 이해한 사람은 시간의 승리를 얻습니다. 자동차는 기술이지만 이동은 결국 인간의 리듬입니다. 그리고 그 리듬을 읽는 자만이 미래의 도로 위에서도 흐름의 중심에 서 있을 것입니다.